봐요. 그러면 하여튼간에 사고 무서워요. 무서워. 뭐 일본도 보니까 뭐 지진 나가지고 뭐 5, 60명 돌아가시고, 그 에콰도르인지 거기도 보니까 뭐 500명이 넘었대요. 참.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죠? 좀 뭐 초토화돼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 구아모토 지진 날 때 보니까 한국에서 좀 떨렸대요. 부산 같은 데는 약간 좀 떨리고 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거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어쨌건 440페이지 볼게요. 밑에. 그럼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인데,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입안 제한이라는 거 뭘 제한한다 라고 나오는 동네가 크게 말하면 세 군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이라는 걸 보자 라고 한다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입안 제한할 수 있잖아요. 관리계획 입안 제한. 이래가지고 뭐가 된다?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개발재능지구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구역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는 걸 뭐 할 수 있죠? 우리가 제한할 수 있죠. 구역 지정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특도시군구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지금은 뭐냐면 또 하나가 정비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정비계획에 대한 입안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왜냐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그렇죠? 근데 없는데 좀 개정된 게 몇 가지 좀 있어가지고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정비계획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왼쪽 밑에 볼게요. 토지 등 소유자는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으며, 됐죠?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정하는데, 오른쪽에 네 가지의 아마 제한 사유가 보일 거예요. 1, 2, 3, 4 묶어보세요. 1번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상 얼마?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지났다는 얘기야. 그렇죠? 일로 와보세요. 여기 봐요. 2015년 2월 달에 Z라는 곳이 앞에 있었어요. 기본계획상 2015년 2월 달에 Z는 뭐하죠? 계획 만들어 구역 지정 신청해야 돼 라고 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현재 16년 4월이잖아요. 1년 지났죠. 근데 아직도 얘를 만들어 얘를 시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소유자들이 시군 보고 야 빠랑 만들어 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1년 이상 지나도록. 됐습니까?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고, 2번 둘 치면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요청코자 하는 경우라던가, 4번째 대도시가 아닌 시군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던가, 그리고 4번째 신설된 거죠. 기업형 임대주택. 됐나요? 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정비계획 내용 중에서 아까 보이죠? 아까 봤던 거 751의 가나다라 보이죠?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코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뭐하죠? 제한할 수 있게 추가된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서 5번째 뭐하죠? 신설된 게 뭐였다? 천재지변. 쳐보신 분은 써요. 동그라미 5번 하시고. 천재지변. 그렇죠?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뭐하죠? 정비계획 어여 만들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언제 따질 때가 아니야. 천재지변에 빨리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해서? 제안에 의해서. 아시겠습니까? 5가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거 가지고 한 문제가 돼요. 이거 가지고도. 그럼 1번 가지고 1년을 3년으로 쓴다든가. 그럼 답이겠지. 왔다시지. 그렇죠, 여러분? 됐죠? 왔다시와. 됐고요. 다음 다시. 정비구역의 효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본어예요. 봐봐요. 442페이지 왼쪽 위입니다. 나는. 봐봐요. 왼쪽 위에. 정비구역의 지정 효과. 시작. 정비구역의 지정 효과. 맞습니다.
그러면 옳은 가로 1번 아까 뭐였어요? 정비 계획 자체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집어넣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정비 계획으로 구역 지정됐으니까 당연히 도시관리 계획은 간주가 되겠죠. 그 얘기예요. 왼쪽에 봅시다. 정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해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의 뭐가 지구단위 계획 각 호의 사항은 셋째 줄 끝에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 거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아랫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당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일로 와봐. 이것도 뭔 얘기냐면 여기 봐요. 우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때 거꾸로 이 내용을 여기에 포함해 정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정되면서 얘를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간주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정비구역은 서로 간주한다. 얘 할 때 얘 집어넣었으면 얘를 간주하고 얘 할 때 얘 집어넣었으면 얘를 간주하겠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정비구역은 그렇게 서로 아꼈다.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간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참 아끼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으르렁대는 것보다는요. 어쨌든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렇죠?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용 보시고 넘어갑시다. 그럼 내용에서 445 행위 제한 시작. 445 행위 제한. 요 내용은 제가 뭐라 했어요? 페이지 324라고 쓰라고 했고 도시개발구역과 동일합니다라고 했죠? 445 오른쪽 위 행위 제한 옆에 뭐라고 쓰라고요? 페이지 324라고 쓰라고 했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별로 할 게 없다. 324페이지 펴봐요. 그러면 펴보면서 지금 내용과 비교해 보세요. 그럼 324페이지하고 지금 보시면 내용이 똑같은 걸 느낄 거예요. 언제 허가 받냐, 언제 허가 제외되냐 똑같은 얘기. 그래서 재밌는 건 둘 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 그렇죠? 여기서도 두세 번 나왔고 앞에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두세 번이 나왔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타쌍피니까 잘 좀 챙겨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넘어갑시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446페이지 봐봐요. 왼쪽 밑에 허가 제한이 보일 거예요. 446 왼쪽 밑에 뭐가 보인다? 허가 제한. 일로 와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허가 제한이라는 걸 가끔 만나요. 근데 우리가 허가 제한이라는 걸 볼 때 크게 세 군데서 만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 기억나요?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에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정비법에 나와 있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건축법에 가면 또 건축의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언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허가 제한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뭐가 된다? 허가 제한 부분은 기억나요? 한 차례 3년 이내 제한을 가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한 차례 2년 이내 연장한다고 해서 그때 기억나요? 녹지 계획관리 지역에서 뭐 수목이 집단자라고 젖스류가 집단 서식하고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막 이랬잖아 그때. 브로콜리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거기 얘기였고. 그리고 정비법에 나오는 허가 제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분을 막 쪼개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굳이 말하면 나중에 새 집을 많이 받으려고 지분을 쪼개거든요. 그러면 지분 쪼개는 거와 관련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것과 토지 분할
요 두 가지가 핵심이야 사실은. 뭐에 대해선 여기서의 허가 제한은 지분을 쪼개는 걸 막기 위한 거니까. 사업 전 토지에 대해서 지분을 쪼개 분할을 해. 나대지에 건물을 줘 쪼개. 그래서 나중에 새 집을 지면 많은 주택을 받으려고 해. 이런 탈법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다?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에 대해서만 허가 제한이 있어요. 나머지 형질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없어요. 여기는 뭐다? 허가 제한 사유가 특정되어 있다는 거. 그게 좀 특이한 사항이에요. 왜? 지분이 쪼개져서 나중에 많은 주택을 받으려고 탈법 행위하는 거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왼쪽 밑에 볼게요. 국시도 시군수는 국시도 시군구장은 끊어주고 비경제적 건축행위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증인족에 대해서 3년 이내 1회 안에 1년. 여기는 몇 년이었지 아까? 2년 연장이었지. 여기는 3년 기본에 1년 연장인 거예요. 지금은. 됐죠? 그래서 다음의 허인을 제한할 수 있는데 별표 제한 사유.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언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두 가지만 제한을 가해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한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뭐니까? 지분을 막 쪼개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 정도만 간단히. 됐습니다. 오른쪽 밑에 볼게요. 정비구역의 해제. 시작. 정비구역의 해제.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정비구역이라는 것을 해제한다. 시작. 정비구역이라는 것을 해제한다. 왜? 사업이 지연되니까. 그러면 해제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간주하는 게 아니라 해제를 해야 돼요. 개발법은 해제된 걸로 본다였어요. 지금은 해제를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그냥 해제를 간주하면 난리 나요. 그렇죠? 그래서 해제를 절차 밟아 요청해야 되고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개발사업처럼 해제된 걸로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일로 와봐요. 그러면 누구는? 시군자치구장은 특광도에게 그죠? 요청하죠. 해제도. 그리고 얘는 얘한테 해제도 요청해야 되고 얘는 뭐예요? 직접 해제하겠죠. 뭐라고요? 얘는 얘한테 해제를 요청해야 되고 얘는 직접 해제를 해요. 이해가시겠죠? 그 얘기. 그럼 개발법은 다음에 해당된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지금은 간주하는 게 아니라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해제하여야 하고. 오른쪽 밑에 볼게요. 별 20개 하시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건 당연히 자치구입니다. 정비구역 등이 다음과 고에 어느 하나 해당하면 특광도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끊어주고 특시, 특도, 대도시의 시장은 어떻게 해요? 직접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나와 있죠? 그럼 봐봐요. 첫 번째 1번. 여기 봐요. A란 동네가 있는데 2013년 3월 달에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기로 했어요. 언제? 2013년 3월 달에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뭐하죠? 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3년 3월인데 현재까지 안 하고 있는 거야. 몇 년 지났지? 3년 지났어 지금. 16년 지금 4월이니까. 아까 1년 지났을 때 뭐 했어? 계획에 입안 제한을 했잖아. 근데 3년 지났어. 입안 제한이고 뭐고 입 아파. 그렇죠? 그냥 해제를 하여야 하고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3년 주고. 외울 것도 없어요. 3년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계획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몇 년? 3년 될 때까지 특시, 특도,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군구장이 지정 시청하지 아니한 경우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해제를 하여야 하고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일 땐 그러면 언제를 얘기를 하냐? 시작. 재개발, 재건축일 땐 언제를 얘기하냐? 봐봐요.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시작.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단 순서가 여기 봐요. 정비구역을 정해요. 정했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만들죠. 그죠? 그러면 추진위원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어요. 그 다음 순서는 조합. 만들어야 하는데 안 만들었어요. 그 다음 순서 사업시행계획. 그러면 사업시행의 인가. 순서대로입니다. 이렇게 차박차박 진행돼야 되는데 2년 줬는데 추진위 승인 시청이 없다. 다음 페이지 1번. 다음 페이지 1번. 정비구역 지정되고 2년 줬다. 추진위 승인 시청이 없었다. 그러면 해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2번 놔두고 3번 봐봐요. 추진위에서 승인받고 2년 지나도록 조합 설립의 인가 시청이 없었다. 됐나요?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조합이 인가가 됐는데 3년 지나도록 사업시행 인가 시청이 없었다.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정비구역, 조추위, 조합, 사업시행 인가라고 해서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 2년, 2년, 3년을 주는 거예요. 물론 동그라미 2번은 지금 뭐예요? 추진위가 만약에 없다면 정비구역에서 다이렉트 조합까지 3년이란 얘기예요. 2번의 내용은. 뭐라고요? 추진위가 만약에 공공지원 등으로 없다면 뭐가 되죠? 조합까지 다이렉트 몇 년? 3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좌측에 이것만 살짝 적어놓으면 끝이야. 1, 2, 3, 4 다. 좌측에 살짝 적으면 끝이라고. 그렇죠? 정비구역, 추진위, 조합, 사업시행인가. 2년, 2년, 3년, 조추위 안 거치면 바로 3년 조합. 됐나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요번 중요한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봐봐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쓴이라 정신없어요? 말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 이따 봅니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도 있고 조합이 시행할 수도 있어요. 제작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도 있고 조합이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 24회 때, 5회 때인가? 4회 때인가? 5회 때인가? 25회 때다. 이때 물어본 게 뭐냐면 토등소가 하는 경우는 정비구역에서 다이렉트로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까지를 몇 년을 준다? 5년을 줘. 정비구역에서 어디까지? 사업시행인가까지. 그리고 안 하면 해제해야 돼. 요게 이제 그게 답이었어. 4년이라고 나왔지 이거를.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환경은 주택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토등소가 시행자일 수도 있단 말이야. 조합이 아니라. 그래서 토등소가 단독 시행하는 유일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래서 조추위가 조합이 없으니까 바로 사업시행인가 5년. 근데 만약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한다면 그러면 여기랑 똑같아. 추진위에서 조합 2년,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3년. 똑같아 봐봐. 밑에 2번, 3번 봐봐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한다. 2번, 3번. 이게 뭐예요? 조추위에서 조합 2년. 뭐예요?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3년. 이게 절차만 알면 간단해요. 그렇죠?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 기본 스토리만 이해하시면 되죠. 챙겨놨어요. 밑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형광펜 긋고 5년 동그라미 하고 2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누가?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해서 얼마? 2년. 그 밑에 3번은 3년. 이해갑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간단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추진위 승인 조합 설립의 인가가 취소가 되었다면 구역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그때는 구역은 해제해야 되겠죠. 어쨌든 한 번 나오고 아직 안 나왔던 내용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그러면요? 해제를 하여야 하는 거죠. 요청해야 하고. 근데 뭐 좀 물어볼게요. 솔직히 근데 요 기간이 2년이라는 게 짧아요? 짧아요? 짧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금세 2년이 가요. 만약에 뭐 조추위 승인받고 조합 설립 인가 시청하려고 하는데 뭐 하죠? 자꾸 반대파가 바지를 벗겨요. 그렇죠? 그럼 주소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1년 가고 또 1년 가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사업이 파토가 나요. 그럼 많은 사람의 공익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 안 되겠다. 좀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연장 조문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일단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3번을 보시면 연장법이 나와 있구나. 오른쪽 위에 볼게요. 오른가로 2 심의 및 해제 제외. 시작. 신설된 거예요. 위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거나 해제 요청받은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심의 거쳐 정비구역 뭐 해야 돼? 해제해야 되겠지. 근데 단서 요게 신설된 거야. 별표. 다음 각호의 경우는 형광펜 2년 이내에서 연장하여 해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년 범위 내에 뭐 할 수도 있다?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럼 뭐예요? 30% 이상이 동의했을 때. 30% 이상 동의해서 요청했다. 됐죠? 2번. 추진 상황으로 보아서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존치가 필요하다. 인 경우일 때는 2년 범위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한 부분을 해제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이해 가시겠죠? 참 보면 법이라는 게 동네 무슨 아줌마 아저씨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좀 안 되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작년도 9월 1일 들어온 조문입니다. 그럼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해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제를 할 수 없나요? 해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온 적은 아직 없어요. 4가지 밑에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요것도 작년 연말 좀 바뀌었습니다. 약간. 그렇죠. 볼게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주어 챙기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지방도시균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아줌마요. 해제를 하여야 하는 건 조문대로 돼 있으면 해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자기의 권한으로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해가셨죠? 그러다 보니 책임지기 싫으니까 보통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많이 보통 유용되는 건 3번째예요.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해야 돼요. 아까 연장도 30%, 요청도 30%. 왜? 괜히 불똥 튈까 봐. 그렇죠? 아니 만약에 조합원들 다 원하지 않는데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스스로 막 연장시키고 스스로 막 해제해봐. 그럼 다음 선거에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지 뭘. 고배를 마시는 거지. 눈치를 봐 안 봐? 겁나 많이 봐. 참 그분들도 힘들겠어. 눈치 봐야 되고 그냥 웃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붓고 나면 또 이러고 댕기고. 그렇죠, 여러분? 힘들 거야 이중생활이. 어쨌건 오른쪽 중간. 그래서 사업 시행에 따른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나 둘째죠. 추진 사항으로 보아 목적 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거나. 그리고 4번째 내용이 바뀌었죠. 이 4번째는 원래 뭐였죠? 해제를 하여야 하는 사유였는데 해제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게 기억나요? 주거환경 개선인데 뭐하죠? 스스로 계량 방식이고 10년 이상이 지났고 3분의 2 이상이 해제를 동의했다. 이게 원래 뭐였어요? 작년까지는 해제하여야 한다 해서 원래 이게. 그러다가 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가장 공익사업이거든. 주거환경 사업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거환경 사업이 잘 돼요? 겁나게 안 돼요? 이쪽 잘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옷가네가 나이 돼서 돈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돈이 있는 것들이 하는 재개발 정책은 뭐야? 협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거고, 주거환경에서는 뭐가 된다? 돈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군구가 주도용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훨씬 지연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안 된다고 파토내버리니까 주거환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해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상황 봐서 해제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꿨다는 것 같아. 알겠습니까? 그 4가지. 정비법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요. 한 2주 반은 해야 돼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거.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몇 가지는 간단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해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유가 눈 뜨면 4가지다. 눈 뜨면 몇 가지? 4가지. 그만 좀 자고. 됐고. 그리고 일로 와보세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얘를 간주했잖아요. 근데 얘가 해제가 됐다면 어떻게 돼요? 얘도 환원돼야죠. 똑같아요. 앞에 배웠던 거하고. 그렇죠? 이때 뭡니다. 환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만 위 4호 있죠. 4호 주거환경 개선. 그거는 환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하죠?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환원된 범위를 상황 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조건 원상복귀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없는 분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됐죠? 개념만 이해하시고. 그리고 봐봐. 사업한 데 놓고 갑자기 해제해 놓고 방치하면 어떻게 돼? 동네가 This is a Harlem. 그죠? Desire. 그래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 어머니 사는 동네가 사업한다고 갔다가 파토가 났어요. 가보면요. 귀신 나와. 그래서 이사 가자니까 싫대.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주변에 다세대 연립이 신축이 많아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이해가십니까? 동네가 변하고 좀 늦어. 그래서 뭐 짱깨쯤은 뭐 지붕이 내려앉아 있고 아주 뭐 엄청나 동네가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빨리 정비해서 뭐가 필요하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구역으로 맨 밑에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요. 알아보니까 지정돼 있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구역으로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때 기억나요? 하지만 당연히 지정된 걸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왜? 상황 따라 따져봐야 되고 가장 심각한 곳에 먼저 지원해야 되거든. 서울시가 뭐 돈이 뭐 넘칩니까? 맨날 부족하지? 그럼 뭐가 돼요? 상황 따라서 가장 급한 곳을 먼저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거야. 당연히 간주하면 지자체가 부담스러워 일을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얘기들. 참 어딜 가나 돈이 항상 문제. 그렇죠? 됐고요. 넘어갑시다. 이래서 앞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말해줘야 할 내용은 저번에 추가해서 더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더 아프죠. 근데 여러분들 이해 좀 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시면 내가 얘기 안 하거든요.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요. 분위기 좋아요. 착 잡아서 가요. 좀 늦었지만. 그래서 450페이지 봅시다.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시작.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봐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업과 달리 모는 재건축 사업은 투기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많아서 멀쩡한 집을 부시기도 한다.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게 하다? 양호하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아서 재건축은 투기 문제로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거쳤을 때만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실제 시험에 3번쯤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좀 안 나온 적이 있는데 몇 가지 간단히 얘기해봐요. 그럼 봐봐요. 시장 군수는 주어 동그라미하고 정비계획의 수립,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끝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단서 2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라 한다면 비용을 형광펜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2, 3, 4, 5는 요청이란 얘기지. 결론적으로 2, 3, 4, 5 묶어봐요. 좌측으로 2, 3, 4, 5 묶어보시면 그건 뭐다? 요청한다는 얘기야. 뭐를? 안전진단을 요청한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안전진단 요청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사이에 1번 좀 봐봐요. 재건축 사업에 솔치면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일로 와봐요. C 16년 4월이죠. 기본계획상 16년 4월. 그러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가 됐네요. 그러면 이 계획은 시군이 의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이 안전진단 신청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안전진단을 진행합니다. 왜? 정비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이니까. 그죠? 하지만 재건축은 정비구역의 밖에서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정비구역 밖에서 하는 재건축일 땐 시군이 그 계획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땐 요청을 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러면 요청을 하면 요청이란 말에 나올 때마다 10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이 필요해. 2, 3, 4, 5 보시면 다 10분의 1이 보일 거야. 2, 3, 4, 5 봐봐. 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여요? 제가 저번은 3번만 얘기했잖아요. 어쨌건 요지는 뭔지 알아요? 정비구역에 계획이 잡혀서 하는 경우에 1번 말고는 다 2, 3, 4, 5는 어쨌든 정비구역에 바뀐 거야. 아직 되기 전이거나 정비구역 바뀌거나 내진성 다른 이유가 있거나 그럼 요청을 해야 돼. 시군이 모르니까. 그럼 뭐야? 요청에 의한 건 어쨌든 뭐야?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2, 3, 4, 5의 내용은 안 속여. 그러니까 뭐다? 요청이란 말만 보이면 10분의 1 이상 동의가 나와야 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그냥. 내 말 이해됐죠? 그런데 그 밑에 6번이 추가됐어요. 뭐라고요? 그 밑에 6번이 추가됐어. 봐봐. 이건 요청이 아닌데 잘 봐봐. 펼쳐봐.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날부터 결정을 했어. 그리고 10년 됐어. 엄마. 사업 시행 인가받지 아니하고 두시고 사업 시행 인가받지 아니하고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 이게 뭔 얘기일까? 봐봐. 이미 다 거친 거야. 과거에 안전진단 같은 거 거쳤어. 그리고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돼서 10년이 될 때까지도 아직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시청이 없는 거야. 과거의 사업이. 이해갑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 이거는 계속 쓰고 있는 게 불안해. 오늘 무너질지 내일 무너질지 모레 무너질지 모르는데 살아.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뭐야? 이건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든지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돼. 그냥 방치해서 무너지고 많은 목숨을 잃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런 취지에서 안전진단을 재실시한다는 얘기야. 이해가십니까? 새로 들어온 조문 그런 경우에 안전진단도 있다는 사실. 알겠습니까? 됐죠? 손 들어보세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진짜로. 조는 사람 안 잡아가고. 귀신이 있나? 됐죠? 속상해. 화가 안 섞여 죽겠네. 시간도 없는데 늦어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그렇죠? 누가 사고를 냈을까요? 그 놈을 잡아 적쳐야 돼.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사소한 그 방심이 큰 사고를 일으켜. 아무리 봐도. 그 차도 말이죠. 오래된 차들은 타이어 교체를 잘 해줘야 돼요. 지나가다가 날아간 차도 많이 봤어요. 미끄러져가지고. 이게 한 5만 킬로 정도 이상 되면은 타이어가 마모가 돼가지고 많이 미끄러져요. 사실 이게 뭐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주 매뉴얼대로 갈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타이어도 갈면 돈 들어가잖아. 한 짝에 20만 원씩 하던데 보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건 사고 안 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알아서. 아셨죠? 캠페인이었어요. 잠깐만. 오른쪽 해봅시다.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봐봐요. 위트쟁이. 봐봐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오른쪽 밑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주택에 한정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셨죠? 그런데 다음은 안전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제외한다 가끔 나온 적이 있는데 1번 천재 주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됐대요. 이게 키워드죠. 아니 주택이 이미 붕괴됐는데 뭘 확인해요? 걔가 위험했나 보구나. 그걸로 끝이야. 이해가셨죠? 두 번째,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그냥 시군이 인정했어요. 그냥 봐도 위험해. 그 말 기억나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아래층 지나가는 사람 머리가 보여요. 이거를 위험한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그냥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야. 당연히 위험한 거를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것 그 자체도 부정부패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됐고. 세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보통 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은 보통 3분의 2가 돼요. 일반적으로. 그럼 3분의 1은 이미 굳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에서 3분의 2가 만족이 됐다.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예를 들어서. 그럼 만족됐으니 나머지 3분의 1은 할 필요 없잖아. 이해갑니까? 그냥 뭐라 그러지? 묶어서 갈 수 있는 거야. 검사 안 하고도.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 다음 네 번째,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불가피. 쳤어요? 그러면 진입도로 설치할 땅인데 그 건물에 안전상 문제 없으면 안 부실 거냐고. 부실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면 안전진단 하나만 하지. 어차피 부실 거. 그렇죠? 네 가지 됐습니다. 그 정도 넘어가시고. 그러면서 맨 밑에 양가로 5번에서 시장군수는 위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와 펼치고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됐나요?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와 사업에 대한 주변의 지역 여건이 있죠. 도시계획.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과거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안전진단 결과만을 검토해요. 이러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지역 여건, 도시계획을 뭐하자?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그리고 바로 위에 좀 봐봐요. 바로 위에 4번의 1, 2 박스를 보시면 구조 안전성 평가, 주거 환경 중심 평가란 말이 보일 거예요. 바로 위에. 보이죠? 그리고 원래는요. 안전 진단할 때 건물 자체에 정말 저게 무너질까? 이것만 검토했는데 안 무너지면 뭐해? 무서운데. 이해 가요? 주변에 범죄가 득실거리고 악마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상한 사건 생기는데 건물만 안 무너지면 뭐하냐고. 이해 갑니까? 농담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모여있잖아요. 구석탱이에. 그럼 주머니를 뒤져. 쓰레기 없나? 버려. 범죄는 모인다. 지저분한 곳에. 근데 깨끗해. 근데 휴지가 떨어져 있어. 내가 주석. 아우 더러워라 이러면서. 심리 참 신기하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동네는 범죄 때문에 아주 뭐 this is 할렘이야 진짜 이게. 그러다 보니 건물이 안전해도 뭐가 문제야? 주거에 대한 환경 중심도 평가하라는 얘기야. 단순히 위험한 것만 따지지 말고. 이게 추가된 거야. 얼마 전에. 알겠습니까? 안전진단할 때 구조 안전성만이 아니라 주거 환경 중심으로 평가한 항목도 있다는 점.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넘어가시고. 됐죠? 아니 또 엊그제 또 뉴스 보니까 또 뭐 중1인가? 여자 하나를 데려다가 남자애 중3애들 6명이서 그냥 준한 성추행을 해가지고선 또 난리가 나잖아 또? 아, 왜 그래? 공부하지. 봐봐요. 그러면 456 정비 사업의 시행.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런 느낌은 들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사회 문제는 가정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정의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사실은 잘 교육하고 알려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정을 다루는 게 국가를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어쨌건 봅니다. 우리 모두 가정을 잘 가꿉시다. 일로 와봐요. 그럼 일단 사업을 시행합시다. 봐봐. 사업 시행. 그러면 정비구역 정하는 거 받고 이제 시행자 누군지 보고 사업 시행 계획 만들자. 이 부분입니다. 그쵸? 그러면 사업을 시행해 보자. 시작. 사업을 시행해 보자. 3장 부분의 사업 시행. 여기 제가 뭐 나올지 알고 있죠? 여러분도 알고 있고 한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비법은요. 이번에는 3문제쯤은 충분히 예상이 돼요. 뭐가 나올지가.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시행 방법.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나요? 뭐라고요? 시행 방법. 하여튼 시험은 붙고 싶어가지고. 봐봐요. 그러면 시행 방법은 별 10개 하시고요. 포인트만 봅시다. 1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작.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그냥 다 됩니다. 그렇죠. 줄만 쳐요. 스스로 계량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다 됩니다. 그리고 박스 위에 이를 혼용하는 방법도 됩니다. 박스 위에 혼용 보이죠? 혼용은 얘만 돼요. 주거환경 개선만. 바뀐 게 있어요. 수용 방식을 봐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이었어요, 원래가. 근데 하거나 뒷부분이 추가됐어요. 끊어주고 뒷부분 형광펜, 토지를 토지 등 소유자, 토등소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들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의 토등소 외에게도 공급할 수 있고 꼭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토지 자체를 공급할 수도 있게 수용했을 때.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방법을 열어준 거야, 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사실은 그거 아세요? LH나 SH나 이제 너무 지쳤어요. 모든 들어온 건 다 던져주고 모든 공익은 다 책임지고 하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수익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자도 끌어들일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 수익성을 대리한 걸 안 해주면 민간자가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뒷부분에 토지를 토등소에게 공급한다. 그리고 토등소에게 공급한다. 그럴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봐봐요. 재개발. 일단 제목에 써있듯이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한다거나 제목에 써있죠. 또는 환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한다 또는 환지다. 시작.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한다 또는 환지다. 그런데 여기서 관리 처분 계획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주택, 둘째 줄, 부대 복리시설. 시작. 부대 복리시설.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는 게 추가된 게 요번에 나올 문제예요. 오피스텔. 그러면 봐봐요.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물 등이 있었어요. 그 원래는 이거를 부시고 새로 건물을 지면 어쨌건 원래는 주택만 줘야 했었어요. 관리 처분 계획 할 때. 근데 지금은 뭐다? 주택만이 아니라 수익성을 위해서 오피스텔 같은 것을 뭐다? 할 수도 있게. 솔직히 말하면 전철역 주변에 있는 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오피스텔로 한다면 미분양될 리가 거의 없죠. 근데 일반적인 주택을 해버리게 되면은 뭐죠? 평수도 커지게 되고 여러 가지 미분양 우려 때문에 조합과 시공자 부담이 커져요. 사실은요. 미분양 때문에. 미분양되면 작살 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들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 이러면서 배째라고 앉아있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막는 방법은 뭐다? 수익성을 올려야 되겠다. 왜 오피스텔 못 짓게 하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오피스텔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뭐하죠? 개정을 하게 됩니다. 뭐만? 재개발과 재건축만. 시작. 재개발과 재건축만. 그리고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재건축 사업 뭐라고 나와요?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데 시작.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데 뭐는? 재건축은 그 관리 처분 계획이 뭐라고 나와? 부대 복리시설 및 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오피스텔 끼워 넣으라고 했죠. 이해갑니까? 부대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 이해가셨죠? 즉 한 번 더. 오피스텔로 관리 처분 계획 가능한 건 재개발과 재건축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뭐예요?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한다던가 환지. 뭐라고요?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한다던가 환지. 그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은 뭐라고 나와? 건축물에 대한 관리 처분 계획이야. 교재 보시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둘째 줄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됐나요? 같은 관리 처분 계획이어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주택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관리 처분 계획. 왜?
도시환경 정비는 주택을 짓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는 뭐? 스스로 개량 방식 이외에는 할 수가 없겠죠. 뭐라고요? 스스로 개량 방식. 줄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예요?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만 하죠.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는 관리 처분 계획이 뭐라고 나와? 주택 등을 건설하여.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이해갑니까? 라고 나오죠. 봐봐요. 정리하면 봐봅시다. 시행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은 모든 방법으로 다 되고,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셀프, 스스로 개량 방식으로만 되고, 그리고 재개발하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한다거나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뭘로만? 관리 처분 계획의 방법으로만 진행한다라고 해요. 그 중에 요 두 개의 관리 처분 계획에는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이 요것의 정리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리고 주거환경에서는 뭐다? 혼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고,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대단히 길지만. 이해가셨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 밑에 붙여놓으라고 했죠, 프린트. 뭐? 준주거 상업지역. 시작. 준주거 상업지역. 그리고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준주거 상업지역이고 전체 연면적이 얼마? 100분의 30 이하 정도일 때만 인정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번에 시행 방법과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 처분 계획, 이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신문에 되게 크게 나와가지고 이거 안 내는 출제료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나올 거예요. 물어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관리 처분 계획으로 할 수 있다? 다 된다니까. 그럼 관리 처분 계획은 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로 한다? X. 주거환경 개선은 오피스텔 안 됩니다. 이해가셨죠? 재개발과 재건축일 때만. 다음 페이지 시행자 봅니다. 에버바리 시행자. 그럼 당해 사업의 시행자를 간단히 얘기하면 왼쪽 위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시작.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그럼 얘는 가장 공익도가 높으니까 형광펜 제목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공적 주체 위주로 이루어지게 돼요. 내가 아주 요즘에 오전 오후 야간 오전 오후 야간 오전 오후 야간 이루고 있어. 지금 주말도 없고 나 죽을지도 몰라. 차 막혀서. 어쨌건 시행길라. 봐봐요. 그러면 458 왼쪽 위에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형광펜 걷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가장 공익도가 높은 사업이라 조합이라는 건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조합은 이익단체인데 공통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본이 없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거는 뭐다? 시군, 주택공사 등이라는 자가 사업을 진행해요. 근데 아무리 얘네가 진행해도 소유자를 왕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토지 등 소유자 둘째 줄 3분의 2 이상 동의와 됐죠? 세입자 세대수 밑에 있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가 직접 또 주택공사 등 다음의 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1번, 2번이 좀 개정됐죠. 원래는 뭐였다?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그냥 할 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민간 건설업자를 땡길 수도 있게 됐어요. 이게 공동시행할 때 봐봐요. 뭐라고 나오죠? 1번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를 지정한다.
주택공사 등. 나번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공공기관이 총 지분이 50%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주택공사 등도 이제 힘드니까 다른 공공출자법인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아까 얘기했죠? LH, SH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토해내. 배불러 죽겠는데 자꾸 먹이잖아? 그럼 어떻게? 토해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지. 그거야. 그래서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총지분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있다면 그 자를 정해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범위를 늘렸어.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시장군수가 뭐야? 심지어는 일반 건설업자가 공동 시행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이럴 거야. 느낌인데 일반 현대건설, 삼성건설 이런 데 GS 자에 있잖아. 이런 자와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럼 그런 자들이 선뜻 그냥 내가 할게요. 이럴까요? 아니죠. 보나마나 내부적인 뭔가 또 커넥션이 있겠죠. 너 저기 구룡마을에 그 개발 사업 하는데 거기 땅 필요 없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거 하려면은 이것 좀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 못 나오겠다. 알았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주거환경 사업에 대한 부분의 범위를 늘리려고 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됐고 오른쪽 봅시다. 재개발, 재건축. 시작. 그럼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제목에 써 있죠. 조합이 한다거나 공동 시행한다. 시작. 조합이 한다거나 공동 시행한다.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여도 마찬가지 조합이 한다거나 공동 시행한다. 근데 원래 재건축은 민간의 등록 사업자와의 공동 시행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민간의 자하고도 공동 시행이 돼요. 재건축 잘 봐봐요. 둘째 줄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원래 재건축은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개발과 같아졌어요. 이제 그럼 물어볼게요. 재건축 조합이 삼성건설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이젠 돼요. 그게 원래 과거에는 시공자일 뿐이었어요. 안 됐거든. 근데 이제는 공동으로도 됩니다. 재건축도 뭐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을 위한 사업이 아니야.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는 유일한 사업이야.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조합.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또는 뭐가 된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시행. 어쨌든 위에도 다 공동시행은 다 뭐예요? 과반수의 동의예요. 저번에 다 체크했었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시행할 수 있다. 시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시행할 수 있다. 근데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왜 하는 거냐면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사실 지금 이게 원칙인데 문제는 봐봐. 이 문제가 나올 건데 얘네들이 조합이 당의 소유자가 모여서 만든 단체지.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있지. 그럼 이런 자들은 과연 정비사업을 잘 아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잘 모르는데 돈만 따지는 사람들이야? 진짜 웃겨요. 뭐냐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설명해봤자. 근데 결론은 뭐냐? 그래서 얼마 들어간다는 거야. 내가 얼마를 내야 되고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야. 그거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사뭇 이거와 같아요. 우리 아들 내가 앉혀놓고 산수를 가르치면서 10 빼기 2가 뭐야? 앉아서 막 이래. 막 이러면서 7 이런 씨. 봐봐. 설명을 한참 했어. 몰라. 그랬는데 딸기가 10개가 있었어. 책 상위에다가. 우리 딸내미가 2개 먹었다? 누가 딸기 2개 먹었어. 8개밖에 안 남았잖아. 금방 알아. 이거와 같은 거죠. 아, 재미없나? 알아요? 난 되게 놀랐어요. 아, 먹는 건 산수가 빨라.
우린 뭐야? 돈은 잘세. 그거와 같은 거지. 괜히 했다. 봐봐. 시간도 없는데. 그럼 봐보세요. 그다음 보니까 이런 경우 뭐가 된다? 아하. 시장 군수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뭐라고요? 시장 군수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다음의 자를 지정하여, 한마디로 지정개발자라거나 주택공사, 오른쪽 밑에 있죠? 그래서 사업을 시행케 할 수도 있어요. 잘 진행이 안 되니까. 됐죠? 오른쪽 밑에 봐봐요. 작년 문제였고요. 올해 또 나올 거예요. 시장 군수가 별 10개 하고 정비사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때에는 위에 불구하고 동그라미 직접, 프린트 있는 분은 프린트를 봐.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끊어주고 시장 군수가 토지 등 소유자, 아랫줄 민간합동법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케 할 수 있다. 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조합원들이 뭘 알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사유가 나오는데 주의할 건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건 기읍, 니은, 지읒뿐이라는 거야 지금. 그게 나와야 돼 이번 시험에. 그거밖에 나올 거 없어. 지정개발자 중에 특히나 신탁업자 주의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럼 봐요. 기읍번 봅시다. 천재지변. 그리고 니은번은 정비계획 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시청하지 않은 건데 이건 재건축은 제외하고, 니은번에는 재건축 제외. 중요한 건 지읒번이야. 다음 페이지 봅시다. 지읒 별표. 저번 타임 때 기억나요? 신탁업자의 단독 시행이 될 수 있게 조문이 개정돼서 신탁업자들이 지금 흥분 상태다. 100조 원의 시장이 새로 열렸다. 뭐? 신탁시장이. 그렇죠? 그럼 봐요. 왼쪽 밑에 지읒 별표.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뭐를? 신탁업자를, 동그라미 형광펜, 신탁업자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다. 여러분 봐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아니 신탁 원래 지금까지 뭐 하지 않았나요?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했던 신탁은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조합에 신탁하는 경우가 있었죠. 조합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그렇죠? 또는 뭐 신탁업자의 신탁을 해도 보통 일반적인 관리 신탁만 맡긴 거고. 이거는 뭐예요 근데? 전격적으로 사업 자체를 신탁업자가 한다는 거야 사실 이게. 조합 만드는 동의 받아와서 조합 만드는 게 아니라 신탁업자를 지정한다고. 지정개발자로서. 그럼 직접 시행하고 신탁 약정에 의해서 조합원에게 이익을 돌려주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굉장히 신탁의 시장이 넓어지고 100조 원의 시장이 생겨서 신탁업계가 흥분 중에 있다. 그럼 문제. 다음 중 지정개발자가 시군의 지정을 받아 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아마 여기에 나와서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내용 등은 저번에 몇 개 얘기했었고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아까 이따 오후에도 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요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에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 이상 동의한 자가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동의한 때라고 한다면 지정받아 직접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콕 집어서. 이거 내가 안 나오면 내가 내년도에 다시 열심히 할게요. 봐봐요. 이 정도. 오른쪽 밑에 봅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시작. 주거환경관리사업. 여러분 주거가 아니에요. 주거. 뭐라고요? 주거환경관리사업. 시작. 주거환경관리사업. 따좀 봐요. 주거환경에 대한 관리사업의 경우도 누가 시행자가 돼요? 시군,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돼요. 그렇죠? 됐습니다. 오른쪽 밑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끊어주고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케 하는 경우 토등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라. 그러니까 저는 봐봐요. 결론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관리는 거의 공공주도형으로 이루어져요. 사실은요. 조합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밑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누구?
조합이 시행한다거나 공동 시행할 수 있어요.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작. 조합이 시행한다거나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그럼 나 좀 봐봐요. 결론적으로 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는 봐봐. 사실은 네 가지예요. 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가로주택. 그런데 주의할 거 잘 봐요. 아까 봤던 요거 있죠. 시군이 직접 한다. 지정개발자 정해 시행할 수 있다. 그건 요 세 개만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얘기한 거야. 이해갑니까? 가로주택은 해당이 안 돼 이거는. 아셨죠? 조문 구성 잘 보셔야 돼요. 이 법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하지만 보다 보면 되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 했어요? 463페이지 봅니다. 시공자 선정. 시작. 작년 문제였습니다. 시공자 선정. 시작.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시공자는 시행자다. OX. X. 시행자는 사업의 주체고 시공자는 그냥 집 짓는 놈일 뿐이다. O. 원칙은 그래요. 그런데 시행자하고 그 시공자가 서로 계약할 때 위험 부담을 누가 더 많이 갖니? 라는 것 때문에 도급제니? 그렇죠? 등등 뭐? 도급제 반대 지분제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계약할 뿐이에요. 위험 부담을 누가 하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시험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럼 봐요. 시공자 선정은 조합이면 조합 설립에 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 선정. 시작. 조합이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 선정. 그럼 봐요. 조합은 뺀 거예요.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후. 시작.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후. 여러분, 왜 시공자를 미리미리 뽑게 안 하고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다음에 뽑게 할까요? 그래야지 너무 비싼 밥을 일찍 얻어먹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번에 얘기했죠? 한정식인데 1인당 30만 원짜리 3청각. 그렇죠.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곳 있어 거기. 그렇죠. 그런 거 빨리빨리 얻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부정부패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절대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공짜는 없어요. 비싼 밥을 얻어먹었으면 뭔가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난 그래서 비싼 밥 안 얻어먹어요. 내가 사지 그냥. 그렇죠. 산 걸로.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후 아랫줄 경쟁 입찰 방법 동그라미 경쟁 입찰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형편 조합원이 모이면 100명 이하이면 시작 100명 이하이면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 동그라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박스 밑에 봐봐요. 그럼 아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누가 시행할 수도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도 있어요. 여기 봐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뭐가 없지? 조합이 없지. 그럼 조합이 없으니까 바로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겠지. 그럼 뭐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땐 사업시행 인가 받은 후 시공자 선정. 왜? 조합이 없으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등소가 시행한다면 언제? 조합 설립의 인가 후가 아니라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 왜? 조합이 없으니까. 이해가시겠죠? 그 얘기. 작년 문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동그라미 규약으로 시작 규약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근데 이 내용은 뭐가 없죠? 경쟁 입찰이란 말이 없어요. 왜? 이익단체인 조합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하죠? 토지 등 소유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거는요. 규약상으로 봤을 때 경쟁 입찰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작년도 요걸 답으로 냈어요. 그렇죠?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후 시공자 선정한다? X. 아니죠. 한 번 더. 조합이 시행자면 조합 설립에 인가받은 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면 사업 시행 인가받은 후. 됐습니까? 그 정도.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끊어주고 뭐하죠? 아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다. 그럼 끝에 형광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시작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주민대표회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있다면 뭐하죠? 뭐 봐요? 여러분 만약에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된다면 이게 아예 없잖아요. 조합이 없죠? 그러면 주민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드는 게 주민대표회의예요. 그리고 신탁업자가 사업의 시행자가 되면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만들게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그들이 뭐하죠? 우리 사업이니까 시장군수 등에게 뭐하는 거야?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뽑아가지고 추천을 해요. 그러면 그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고요. 아셨죠? 오른쪽 밑에. 그러면 주민대표회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는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또 시공자를 추천한 다음 페이지 위 때에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은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시공자 선정에 대한 부분은 꽤 작년부터 나오는 거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쉬었다가 이제 조합부터 내용 등 좀 봐봐요.